이강인의 소속팀 PSG,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지난 시즌 정상급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의 스페인, 라리가 우승과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견인한 비니시우스는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PSG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킬리안 음바페의 공백을 비니시우스로 메우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 축구 소식을 전하는 게 풋볼 뉴스 프랑스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프랑스 텔레 소속 언론인 모하메드 부합씨는 프랑스 RMC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애프터 풋에 출연해 PSG가 비니시우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겟 풋볼 뉴스 프랑스는 부합씨가 꺼낸 비니시우스의 PSG 이적설을 앞서 레키프가 곧 레알에 합류할 예정인 음바페가 레알 라커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낸 것과 엮었습니다. PSG 시절부터 라커룸 내 영향력이 지대했던 음바페가 레알 라커룸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특정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매체는 또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포지션이 겹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는데 음바페 역시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모두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실제 레알은 음바페의 합류로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로 이어지는 최강 3톱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나 포지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선수가 모두 측면 자원으로 분류되는 데다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드 벨링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니시우스의 이적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PSG가 새로운 공격수를 찾고 있다는 점도 이유인데요. PSG는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음바페를 대신해 팀의 공격을 맡길 만한 자원을 찾는 중입니다. 곤살루 하무스와 랑달 콜로 무아니가 있기는 하나 두 선수들보다 득점력이 더 좋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빅터 오시멘을 비롯해 다수의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PSG와 연결되고 있으나 비싼 이적료 등을 문제로 공식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레알이 비니시우스를 매각한다는 희대의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PSG가 아무리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비니시우스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비니시우스는 유력한 발롱도르 수상 후보이자 현재 레알의 중심축이나 다름없는 선수입니다. 비니시우스의 플레이에서 시작되는 득점과 기회 생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레알이 팀의 핵심 자원을 쉽게 넘겨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알이 PSG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PSG는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역시 실현되기 힘든 일입니다. 레알은 지난해 비니시우스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무려 10억 유로 약 1조 4,820억의 바이아웃을 걸었습니다. 아예 판매 불가라는 소리입니다. 과연 파리의 새로운 공격수는 누가 될까요? 어느 선수가 이강인과 호흡하며 이강인 선수를 빛내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아닌 일본의 구보가 아시아 선수 중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화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선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화제인데요.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는 9일 아시아 출신 선수 중 시장 가치가 높은 10명을 소개했습니다. 매체가 소개한 시장 가치가 높은 아시아 선수 10명 중 한국 선수는 4명, 일본 선수는 6명이었습니다. 매체는 일본의 구보의 시장 가치를 9,200만 유로 약 1,366억 원로 책정해 아시아 선수 중 몸가치 가장 높은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구보는 지난 2022년도 시즌부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프리메라리가에서 30경기에 출전해 7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구보에 이어 이강인이 시장가치 4,970만 유로 약 738억 원로 아시아 선수 중 두 번째로 시장가치가 높았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5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랑스 리그앙, 트로페 대 샹피용, 쿠프 드 프랑스 상관왕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소속인 일본의 미토마가 시장가치 4,370만 유로 약 649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데뷔 시즌에 고전한 김민재는 시장가치 4,060만 유로 약 603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 황희찬이 시장가치 2,940만 유로 약 437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다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장가치 2,100만 유로 약 312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 9위에 머물렀습니다.
30대로 접어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5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쳤지만 시장 가치는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9월부터 열리는데요. 모두 18개국이 진출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 6개 팀은 본선에 직행합니다. 각 조 3, 4위는 다시 아시아 플레이오프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그동안의 32개 나라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할당된 본선 진출권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본선 진출국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중국이 진출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날 중국전 승리로 아시아 대륙 내 피파 랭킹에서 일본, 이란에 이어 3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3차 예선에선 톱시드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예선에선 일본과 이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중국전 결승골의 주인공 이강인은 앞으로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줘야 한다. 9월까지 모든 선수가 각자 소속팀에서 잘 준비해 3차 예선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구공민은 올 시즌 종료 이후 PSG 선수단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것이 확실한 선수로 바르콜라, 루이스, 비티아, 멘데스, 베랄도, 에르난데스, 다닐로, 마르키녀스, 킴펜베, 돈나룸마, 테나스 등 1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아센시오, 무아니, 하키미는 팀에 잔류해야 할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파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인데요. 기복을 보였으나 임팩트가 상당했던 덴벨레와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무아니, 아센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상급 오른쪽 풀백 하키미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도 포함되어 파리 생제르맹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입니다. 반면 올 시즌 PSG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 하무스,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는 무키엘레, 솔레르 등과 함께 팀을 떠나야 할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PSG와 계약이 만료된 은바페와 함께 크루자와 나바스는 팀을 떠나는 선수로 언급됐습니다. 이제 파리는 포스트 은바페 시대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열 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이강인 선수의 입지와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의 유튜브에서도 축구 전문 기자, 컬럼니스트 등이 경기 분석을 하며 중국 수비수 5명이 밀집되어 있는 그곳에서 손흥민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이 길을 본다고? 라며 정말 미친 패스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상적인 로빙 패스도 기가 막혔다며 이강인으로 인해 중국의 템백이 무너지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내 축구 전문가들도 클래스가 달랐다. 번뜩이는 플레이였다. 에이스 이강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